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괴로운 건 비가 자주 오고 있고 모기가 굉장히 일찍부터 출현해서 제 온몸을 다 물어나서 정말 가려워서 힘듭니다. 여름이 오는 건 좋지만 정말 그 더위와 모기와 비 때문에 힘든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게 있죠.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사건이죠. 세기의 이혼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빌 게이츠가 안타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역대 재산 분할 액수의 기록을 깰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현재 163조 정도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정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기록은 2019년도에 이혼했던 아마존의 CEO 있습니다. 그 재산 분할액이 44조 8천억 원, 약 45조 원 정도입니다. 이게 2019년도 2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 기록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이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의 이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세계적인 관심이 재산 분할에 모여 있고 기록을 깰 것인가. 글쎄요, 기록을 깨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와닿지 않는 그 어마무시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 때문에 사실은 뭐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숨겨진 사실 하나? 아니요.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사실 하나. 빌 게이츠하고 멀린다 부부 사이에 혼전 계약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혼을 발표했을 때 이미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거의 다 이행이 됐고 정해졌을 거다라는 게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추측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부자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혼 신청하면 대부분 일주일, 2주 내에 보통은 조정시에서 조용히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수년 전부터 재산 이전 문제라든가 협의가 진행돼서 법원에 와서 사실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로 이혼 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송송 커플 같은 경우도 신청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물밑에서 이미 합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빌 게이츠 부부도 합의가 됐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은 혼전 계약서가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혼전 계약서상 알려진 바로는 혼전 계약서에서 정해진 대로 이미 상당 부분 재산이 이행이 됐다. 주식도 이전이 됐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다 정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법적으로 서명만 하는 부분만 남았다. 이런 것이 사실은 다수가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죠. 혼전 계약서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차례에 거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혼전 계약서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사실 호기심을 자극해서 특히 부자들이 혼전 계약서 쓴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이 성적으로 학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폭력성이 강해.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아내분을 폭행하고 수시로 골절시키고 이런 상태인데 혼전 계약서에서 1년 살면 1억 주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1억 원만 받고 법원이 이혼하게 허가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축출 이혼도 방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주면 뭐 아무런 꺼리거 없이 이혼하고,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여자를 수시로 바꿀 수 있게요. 그거는 우리나라 정서상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혼전 계약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나라한테 있는 건 부부 재산 계약이죠. 약정이죠. 그거는 혼전 계약서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각자 있던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수익하는 거를 인정하겠다라는 제도고요. 이건 계약서 써야 되고요. 등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몇 건은 안 됩니다.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할 당시에 친정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건물을 하나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과거에는 남자들이 체면이 있기도 하고 여자가 몰라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임대료도 받고 다 쓰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는 걸 등기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부
부부재산 약정이 있었고 이건 아내가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걸 등기를 하게 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아내 수익이다라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지. 이게 이혼할 때 그 상가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이혼한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부재산 계약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혼전계약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혼전계약서를 설사 썼다 하더라도 이혼할 때는 철저히 법대로 재산분할을 한다. 이런 부분 제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부자들이 이혼한다 그러면 재산분할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명확해요.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현재 시가가 얼마고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큰 논란거리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부자들이 집보다도 특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해요. 본인의 재산 중에 상당 퍼센트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가? 그걸 얼마에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 상장과 물론 비상장이 다릅니다. 상장회사야 별론 종결일 기준으로 해서 뭐 상장되어 있는 거래 시가로 기준을 하면 될 것인데 비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에서도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실제로 높은 경우가 있어요. 장외 거래로 주당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거래되는 주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실제 거래가 있다라는 걸 입증해서 분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줘야 되는 입장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등기되어 있는 액면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 대부분은 주식을 몇 대 몇 이렇게 나누는 거를 저희는 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많이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그림, 고가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명한 경매 업체에서 경매를 했다라고 매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건 감정을 해야 되지만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서 대부분 경매로 매수하게 된 경우는 이제 그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라면 합의에 따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도 시가를 상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림 경매하는 것을 통해서 사들였으면 모르는데 보통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사들이는 경우 가액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걸 보유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진을 확보하셔야 되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에 대해서 입금한 내역, 영수증 이런 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종종 누락이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죠. 폐물. 이혼할 때 이제 비싸게 많은 폐물을 준 쪽에서 폐물을 그대로 뭐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폐물은 한번 주고 나면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해요. 나중에 그 재산분할 기여도에 넣어주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미미해서 일단 준 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분들이 아내분한테 또는 남편분한테 이렇게 뭐 고가의 외제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정말 이 엄지손톱만한 보석을 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인가? 정말 이게 쟁점이 되거든요. 그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일단은 보석을 봤을 때 그러면은 5년 전에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우리 같으면 5억 원짜리 집에 못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면 5년 당시에 5억 원짜리라는 선물을 할 만큼의 재력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5억 원 정도 일반 서민한테는 정말 꿈도 못 꿀 금액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뭐 휴대폰 하나 신용으로 바꿔주는 정도의 부담밖에 없다. 그런 걸 선물로 보게 되죠. 그런 거 재산분할의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례에서는 그게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게 싸우면은 이제 아내분이 집에 나오면은 명품백을 사주거나 보석을 사줘야만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혼소송 제기하기 6개월 전에 나갔다 들어오는 아내한테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준 적이 있어요. 이게 재산분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다음 두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그걸 사준 시기, 동기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 다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폐물을 내가 해주긴 했지만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줬다라는 것만은 안 되고 현재 내 아내가 남편이 고가의 수천만 원짜리 시계나 폐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진을 좀 찍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렸어요. 주식, 그림, 보석, 폐물 이런 부분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 많아요. 이혼하는데 정말 다른 얘기들이니까 바닥까지 본다고 하고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실걸요? 그건 저희가 선택할 테니까 저희한테 목록하고 리스트를 다 주세요. 본인이 지금 선택하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내가 살아왔던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가 가져올 수 있었던 돈 100만 원도 못 가져온 게 더 안타까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재산 분할은 내가 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미리 챙겨 두셔야만 됩니다. 모든 소송은 준비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빌 게이츠가 오늘 기사 보니까 7천억 원짜리 요트를 샀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밥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